네, 증시 프리즘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0.6%가량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예.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던지면서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2.16%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락한 점도 우리 증시에 부담을 줬고요.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점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오르며 124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오늘도 약세장은 계속됐네요. 오늘 주목할 부분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상장 후 주가가 59만 8천 원까지 올랐던 LG에너지 솔루션, 현재는 36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연속 신저가를 경신을 한 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한 점도 영향을 줬지만 지난 11일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허용되며 공매도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거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얼마나 앞으로 더 이어질까요? 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인 대차 잔고를 한번 보시면요. 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분식 회계 의혹을 벗은 셀트리온입니다. 예. 오늘 주가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일제히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개최된 제7차 임시증선위에서 거래 정지를 면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게 된 겁니다. 증권가에선 리스크 해소로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한편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됐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특징 살펴볼까요? 네, 국민주로 꼽히는 카카오의 부활입니다. 지난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 등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카카오는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10만 3천 원대 주가를 이렇게 회복을 한 겁니다. 주가가 회복세 보이자 남궁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가 당초 내세웠던 주가 15만 원 공약도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카카오 경영 일선에 나서겠다는 발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한때 별명이 있었다면서요? 별명이 네. 뭐였습니까?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다 이렇게 무섭게 카카오 주가가 오르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주의 배신이다 이런 오명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가장 싼 주식 해서 옷산주라고 맞습니다. 불렸다라고 하는데 이 카카오에 대한 소식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박 기자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특징들 좀 살펴볼까요? 네, 현지 시간 15일 또 16일 열리는 미국의 FOMC입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 오늘 17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선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제 짙어지자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고비는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 만기일인 오늘 16일입니다. 시장에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려감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기자가 꼽은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좀 변수로 네.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늘 1,240원대까지 치솟은 네.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드는데 투자자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은 나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코스피가 2,600선에서 등락을 보인다면 시간을 두고 조금은 관망을 하고 2,500선대에 진입할 경우 비중을 확대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신증권 50bp 인상 시 단기 급락은 불가피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증시가 안도감을 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5bp가 인상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안도하겠지만 이후에는 등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물려 신영증권은 코스피 2,600대에서는 매도해도 실익이 없다라며 저금리 환경에서 수혜를 누린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공포가 증시에 이미 꽤 많이 선반영돼 있는 상황 같이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가능성이 과연 확대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이 참전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증시에 대한 바닥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